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일부 바람에 구름 가득. 라오스 여행 39째 날 물 좀 주소. 제일 달라. 오늘은 보리캄 사이주의 타복에서 비엔티엔주의 넝산까지 화물차를 개조한 미니버스로 산악도로를 65km 갔다. 그저 한 잔 술 생각에 어떨결에 선택한 타복이었는데 도시락에 밑반찬까지 싸들고 찾아온 반가운 손님까지 맞이하면서 벌써 3일째 예정에 없었던 날들을 머물면서 그동안 여행 중 쌓였던 회포를 풀고 있었다. 물론 틈만 나면 사이손분으로 가는 길을 수소문하는 것은 잊지 않았는데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제는 끝내 타복에서 롱산을 거쳐 시엔광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절대 걸어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었기에 여간 실망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만일 걸어서 간다면 비록 거리상으론 약 70여 킬로 정도라고 하여도 산이 깊고 중간에 마을이 없는 험준한 길을 혼자 노숙을 하면서 가야 했기에 아무래도 2박 3일은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맹수 등이 출몰할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가야 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이구동성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었다. 더더욱 이 지역 경찰관까지 나서 자동차를 권하는 바람에 결국 걸어서 가는 것은 포기하고 오직 하루 일편뿐인 화물차를 개조한 미니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찾아 헤맨 보람을 느끼며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 예정했던 사이손분을 거쳐 시엔광주로 갈 수 있는 괜찮은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심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알고 드디어 작전 변경. 그렇게 다음날 오전 8시 오매불망 사이손분 행자동차를 타고 희뿌연 흙먼지를 마구마구 날리면서 대망의 험준한 산악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사정이 이 정도로 안 좋을지는 꿈에도 몰랐을 정도로 심각했음에 얼마나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손과 발에 힘을 주고 혼비백산하고 가고 있는지 등줄기엔 땀이 흥건했는데 중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차하면서 비로소 지나온 길이 정말 심각했음을 되새겨보는데 도저히 알고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길이 틀림없음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4시간여 벼랑 끝 외줄타기는 계속됐고 모두 8시간쯤을 달려 가까스로 롱산에 도착하고 있었는데 65km의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그것도 자동차로 7시간 이상 달려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도로가 험하여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인데 실제 롱산을 앞두고 저만치 절벽 아래 숲과 계곡 속에 처박혀있는 녹슬은 자동차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음에 등골이 오싹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롱산을 5km 정도 앞두고 주변 경계의 산들이 보란듯이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의 압도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재확인이라도 시켜 주기라도 하는 듯 좋기 100여 미터는 되고도 나물 낭떠러지 아래서 아직 반짝반짝 녹슬지 않은 자동차의 잔해가 파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같이 타고 가던 이 동네 산다는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아니 글쎄 며칠 전도 아닌 바로 어제 있었던 대형 참사의 현장이란 것이었다. 역시 주범은 화물차를 개조한 노후 차량으로 주 원인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그 자리에서 3명이 세상을 버렸고 병원으로 옮겨서 6명이 더 세상을 떠나매 모두 9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사고 현장이라며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자동차가 추락한 모습이
깡통 찌그러지듯 제멋대로 일그러져 있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참상이 대충 상상이 되고도 남음이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나도 어제 저 버스를 타려고 했었다는 것에 온몸이 마비되면서 기절초풍 일보 직전이 될 수밖에 없음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